여러분, 2021년 8월 현재 수도권 주택 매물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집을 안 판다는 거죠. 사람들이 집을 안 판다는 거예요. 역대 제일 심하게 집을 안 판다. 제가 올해 4월 달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아무리 늦어도 6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물의 감소는 가격의 상승을 다시 한번 불러올 것이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기사로 나와버린 8월 현 시점에서 왜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매물이 씨가 말랐는지, 왜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고 그로 인해 올해의 역대급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게 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들으시면 이제 평생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4월 달에 올렸던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죠. 6월 1일까지 내 집 마련 못하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약간은 무서워 보이는 썸네일인데요. 왜 이렇게 썸네일을 무섭게 제작을 했냐? 왜 그랬냐고요? 그야 당연히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돼서 그래요. 지금 이미 일어났죠.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경고를 했어요. 되도록이면 4월 이내에, 늦어도 5월, 정말 아무리 늦어도 6월 이내에는 내 집 마련을 웬만하면 무주택자라면 하셔라. 내가 다주택자라면은 이럴 필요 없는데, 무주택자라면 웬만하면 좀 하셔라. 그래야 지금 4년째 하반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하반기마다 매년 반복되죠. 이걸 올해만큼은 4번 봤으니까 5번째는 보기 싫잖아요. 5번째까지 이 그래프를 보고 절망하고 싶지 않다면 6월 이내에는 내 집 마련 하셔라.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내가 집이 없는 상황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도 내 마음 평온해, 괜찮아, 그렇다면야 신경 꺼도 되겠지만,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실 거예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괴롭고 힘든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난 힘들지 않고 멀쩡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4월 이내에 마련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빨리 하시라는 거였어요. 이런 영상을 또 올리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저는 욕먹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벼르는 분들이 많았죠. 6월에 한번 와볼게요. 진짜 맞나? 당신 말대로 되나? 그리고 거기에 저도요, 나도,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다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 분이 뭐라고 했어요? 6월인디? 6월이 된 거예요. 이렇게 6월이 됐는데 집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맞는 거 확인하셨나요? 맞는 걸 확인하셨는데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다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왔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흔적을 남기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 양반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남이 죽길 바라시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그렇게 쓰시면 평생 가난하게 살거든요. 보통 그런 분들이. 이게 시기 질투거든요. 이게 제발 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만 안 됩니다. 나만. 상대방은 잘 돼요. 왜 남이 망하기를 기도하며 사십니까? 본인만 망합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현실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미 6월인데 너희 뭐하냐. 6월 되고 나서 이분들이 오셔서 한 번이라도 어떤 피드백을 전 주실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 그 말이 맞았네요. 근데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지금 6월도 아니고 8월이죠. 아직도 한 번도 인사를 주신 분이 없네요. 왜 오신다더니 안 오시죠? 이분들이 다시 오실 수 없는 이유가, 마도 흔적을 남길 수 없는 이유는 다 올랐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3, 4개월 동안 지금 경기도에 한 5%씩 안 오른 데가 없어요. 분명히 세금 폭탄이 힘들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때려 맞기 때문에 매물을 쏟아낼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과는 정반대로 수도권 매물은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매물이 쏟아지기는커녕 역대 최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역대 가장 적다는 거예요. 양도세 강화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오히려 4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 매물도 6월 초에는 그나마 13만 3천 개 있던 게 지금 11만 1천 개로 2만 개가 감소했다는 거죠. 아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매물이 11만 1천 건이 관측 이래 최저치다. 증여는 또 폭증하면서 매물 잠김은 더 심화됐다. 아파트 값은 약 2달 동안 2.78%가 올랐다. 대단한 겁니다. 2달 동안. 매달 1% 이상이 오른 거니까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정책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맞죠? 세금 규제는 지금 다주택자의 매물을 좀 팔게 하려고, 매물을 좀 쌓이게 하려고, 지금 이런 분들이 예상하시는 이 시나리오대로 가려는 목적으로, 진짜 실제 속마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겉보기 목적은 요걸 의도를 한 건데, 이분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신 거고요. 정반대죠. 역대 최저예요, 매물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설명한 게 4월달에 이 영상이에요. 이게 사람이 참 웃긴 게 미래의 일을 말씀드릴 때는 믿질 않습니다. 안 믿어요. 막 의심을 막 하죠. 의심을 넘어서 아니, 넌 틀릴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안 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해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내 바람대로 그냥 되길 바라는 거죠. 이렇게 되길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면 마음은 뭐 잠시 동안은 힐링이 되겠지만 또 이걸 보는 순간 그 힐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이 몰려온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4월 달에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지금이라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신 건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팔 거라고 예측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6월 1일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으면 좀 무시무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일이 뭐냐면 세금입니다. 세금만큼 무서운 게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6월 1일부로 종부세도 양도세도 다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6월 1일 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종부세가 6월 1일이 되는 순간 딱 매겨져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내가 6월 2일 날 집을 팔아도 종부세 내야 돼요. 1년치를. 2021년 종부세 1년치를 내는 거예요. 나는 6개월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1월부터 5월까지만 가지고 있다가 6월 2일 날 팔았는데 5개월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1년치 종부세를 다 내야 된다. 근데 그 종부세가 또 인상이 된다. 6월 1일부터. 거의 기존에 뭐 2배 가까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집을 팔아야만 이 종부세를 2배로 때려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양도세도 많이 증가됩니다. 내가 양도세를 그나마 좀 덜 내고 팔려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된다. 6월 1일 되는 순간 이미 집을 팔아봤자 이제는 양도세가 엄청나게 붙는다. 특히 1주택자 양도세도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라. 이 전에 팔아라. 개정되기 전에 집을 팔아라. 그 전이라는 거는 6월 1일 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너네 6월 1일 전에 집 팔아라고 유도를 했다는 거죠. 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매물이 폭증하면서 집값이 급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던 거고요. 뭐 이분들도 그런 예상을 했었겠죠. 똑같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그때 팔기에도 양도세가 너무 비싸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1주택자예요. 웬만해서는 집을 안 팔 거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때 팔기에도 이미 중과세가 있어서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이때라도 중과세가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때도 비쌌어요. 세금은 양도세는.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더 내야 돼요. 기본 세율도 보통 뭐 20-30%는 되잖아요. 여기다가 20%를 더 해버리면 거의 뭐 40-50%를 내라는 거니까 집값이 5억 올랐는데 2억 3억을 내라는 거니까 세금으로 내기 싫죠.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그냥 오래오래 가지고 있어야겠다. 집을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양도세가 거의 없고 뭐 이때 10배로 늘어요. 이러면은 많이 팔았겠죠. 아마 그랬으면.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이 안 팔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세지는데? 종부세도 무섭고 지금 팔면 내가 양도세를 거의 안 내고 팔 수가 있어요. 다른 뭐 주식이나 뭐 다른 걸 한번 해볼까? 하고 파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이미 계속 안 팔고 있으면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양도세는. 안 팔고 안 팔다가 그냥 뭐 증여하든지 해야겠다. 어차피 종부세보다는 양도세가 무섭거든요. 지금 종부세는 그래도 뭐 몇 억까지는 안 남아요. 뭐 94억 원 초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다주택자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종부세보다는 양도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게 안 판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매물이 정말 올해 상반기에 이 세금 폭탄이 묻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6월 1일부터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매물이 많이 나와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6월 1일부로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효과가 이제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는 건 6월 1일까지지 이 이후로 안 나오죠. 왜? 6월 1일 이후에 집 팔아봐야 다 내야 돼요. 이거 종부세 내야 되고 양도세는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럼 6월 1일 전까지 집을 안 판 사람이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판다? 논리 안 맞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떨어지지도 않았다. 애초에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잠깐 이렇게 올라가던 게 주춤하더니 그냥 다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4월달에 했어요. 제가. 근데 그걸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그 지옥에서 나오시라고 좀 탈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안 하고 현실 부정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릴게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면
6월 1일 전에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6월 1일 이후에 집을 처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6월 1일이 되면은 이미 이제 처분을 해봐야 세금 폭탄 다 맞아요. 근데 세금 폭탄을 안 맞으려고 처분을 하는 건데, 정부에서 세금으로 협박을 해서 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처분하는 건데 6월 1일이 되면은 이미 다 맞는다고요. 피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걸 팔 이유가 없죠.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을 할 거면 6월 1일까지 하는 거고, 안 할 거면 안 하고가 되는 거예요. 딱 정하는 거예요. 그냥 딱 6월 1일 내에 등기를 넘길 수 있는 시기까지만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4월 5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그나마 다주택자의 매물이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4월 5월까지니까 웬만하면 늦어도 5월 이내에는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이 이후에 6월부터는 매물이 잠기기 때문에 그나마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 다주택자는 6월 1일 전까지 내놓지 이 이후에는 안 내놓는다. 매물이 잠긴다. 지금 어차피 취득이나 양도나 모든 걸 다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6월 1일 전까지는 그나마 좀 파는 물량들이 나왔다. 근데 이것도 한 4월, 5월 지나면서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무슨 상황이에요? 매물 역대 최저라는 기록을 찍어버린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됐죠. 4개월 전에.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5월, 6월까지 안 파신 분들은 이제 안 팔기로 결정을 하신 거라고요. 그 뒤에 그걸 내놓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혹은 그 전부터 이미 다주택자의 매물은 실종될 수밖에 없고 이건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매물이 씨가 마르는 거죠. 1주택자가 뭐 집을 쉽게 팔겠습니까? 쉽게 안 팝니다. 다주택자가 다 사고 팔고 해줘야 돼요. 지금 다주택자는 살 수도 없어요. 취득도 못해요. 취득세가 12%라 살 수도 없고, 양도하려면은 양도세가 뭐 70% 나오는데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분들은 지금 주택 안 사고 토지나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거 사고 있습니다. 뭐 상가나. 아무리 규제해봤자 이분들은 부자가 돼요. 계속 그냥 주택 매물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유지가 앞으로 될 텐데, 이제 기본 세율에 30% 더해서 때려버리는, 기본 세율이 30%만 나와도 30% 더하면 60%. 우리 집값이 5억 올랐는데 3억 세금으로 내고 너 2억만 가지라고 하면 누가 내요? 이거를 안 팔죠. 매물 잠길 수밖에 없다. 근데 가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세금을 내보지 않았잖아. 종부세는 맞아봐야 이 무서운 줄 아는 거야. 아직 안 맞아봐서,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 맞아봐서 무서운 줄을 모른다. 진짜 세금이 나와봐야 그 무서움을 안다. 세금은 올해 말에 나오거든요. 6월 1일 날 부과는 되는데, 6월 1일 날 기준으로 이 6월 1일 날 이 집을 소유한 사람 앞으로 세금이 나오는 건데, 이제 연말에 나와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는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고 해요. 진정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연말이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는 연말이다. 연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순진하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 다주택자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너무 바보라서 이거를 계산도 안 해보고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멍하니 있다가 연말이 되면 종부세를 때려맞고 어이구 큰일 났네 하면서 집을 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다주택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좀 아는 게 많을 겁니다. 수익률이나 모든 면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볼까요? 보통 다주택자는 뭐냐면요, 자산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몇십 명, 몇백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다주택자예요. 이런 분들이 내 자산이 상위 1%, 상위 2% 이런 분들이 멍청할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재테크를 잘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집 한 채도 살 생각을 못 할 때 그 좋은 시기를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과거 거의 5년, 10년에 가까운 그 아주 좋았던 시기를 여러분들은 못 알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 다주택자는 이걸 알아보고 이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무서움을 내가 무릅쓰고 투자를 해서 다주택자가 된 건데, 그런 고수들이 세금 계산도 안 해본다고요? 계산도 안 해보고 있다가 고지서 나오면 그때 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가 바보이길 바라시겠지만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합니다. 보통은. 내가 세금을 얼마 내게 되는지 계산해보지 않는 다주택자는 없어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세금에 박식합니다. 이런 분들은 세금을 최대한 안 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박식해요. 어떻게든 절세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시기 때문에 이걸 계산 안 해본다? 말도 안 되죠. 내가 안 해볼 거면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계산해보라고. 그럼 세무사가 다 알려줘요. 그럼 그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내가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내야 된다. 내가 이걸 감당할 건지, 이 집값이 오르는 게 더 이득일지 손해가 될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보겠죠. 자, 팔아야 된다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애초에 급락 자체가 없었어요. 6월 1일 전에도 없었던 거고, 이제 6월 1일 후부터는 아예 매물 잠김 현상으로 돌아섰다.
왜 아무도 집을 안 파냐고요? 1주택자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안 파는 거죠. 갈아타기 할 거 아니면. 팔고 사면은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공급 하나 해주고 수요 하나 하고. 결국엔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와야 뭔가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건데 다주택자도 팔 지금 이유가 없죠. 양도세가 뭐 70% 80%이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팔 거면 6월 1일 전에 팔았죠. 이제는 다주택자도 팔 이유가 없고 1주택자도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죠. 난 살아야 되니까. 1주택자는 그야말로 내가 그냥 집을 사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을 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을 팔 리는 없죠. 당연히. 다주택자나 1주택자는 이제 아무도 집을 팔 이유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제도적으로.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강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더 줄어들 수 있어요. 매물은. 정말 앞으로는 정말로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집 팔아라 압박을 상승 신호로 해석했다 뭐 이런 것도 뭐 일리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뭐 상승 신호고 뭐고 그냥 집을 팔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집을 팔 수가 없다. 나는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이미 저는 4월달에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고요. 듣지 않고 그냥 현실 부정하신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길 바라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보고 마치 뭐 다 같이 뭐 으쌰으쌰 해서 한번 집값 떨어뜨려 보자라고 힐링은 되죠. 뭔가 동지애도 있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힐링 받고 가요. 그럴 수는 있겠죠. 막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고맙고 뭐 몇 억 떨어질 것이다. 너무 고마워요. 근데 아니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집값은 언제라도 급락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만 있으면 조만간 그런 이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생기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 텐데 아직은 없어서. 제가 왜 아무도 집을 안 파는 건지 이제 이해 가셨죠? 제가 이런 일이 생기기 몇 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거 맞추게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일을 얘기해주면 안 믿으려고 해요. 제가 뭐 예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 근거들로 하여금 미래를 예상을 좀 해봤을 때 이러이러할 확률이 높다라고 그냥 좀 분석 정도를 해드리는 거죠.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건지 진짜 분석을 하는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냥 희망 고문을 할 때도 마치 무슨 이상한 그래프 그려놓고 분석처럼 막 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서 내가 바라는 거 말고 현실 진짜 현실을 좀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서 계속 이런 사람들에게 힐링은 당하지만 정말 그 다음에 크게 당하는 정말로 당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슴 아픈 얘기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 이제 안 드릴게요. 지금은 오늘은 그냥 감정을 좀 배제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자본주의는 감정이 없거든요. 이성적으로 어차피 현실도 이루어졌으니까 이 상황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길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